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챗GPT의 명령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를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니 어느 정도 효과적인 프롬프트 생성 꿀팁이겠군요. 어서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챗GPT와 친숙해지려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프롬프트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챗GPT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런 논문들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하던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챗GPT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퀄리티가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잘된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답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공식을 찾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식을 찾기보다는 이 친구가 어떻게 내가 답변을 주면 좋은 답변을 해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식을 찾아서 막 하다 보면 그 공식은 나중에 또 다른 공식으로 대체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위한 챗GPT 사용 방법 중에서 크게 이렇게 한번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외우려 하지 말고 많이 배운 AI에게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어떤 질문과 좋은 답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사전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지정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배경을 부여해주고 내가 이 질문을 어디에다 쓸 거라는 목적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답변을 어떻게 해줘라는 결과 형식을 얘기해주는 이 기본적인 틀을 갖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팁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세분화한다든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사례 예시 같은 걸 제시하고 여기에 맞게 해줘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의 결과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실수 아닌 그냥 습관처럼 쓰는 것 중에 존댓말도 쓰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괜찮다면 뭐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그냥 뭐뭐에 대해서 설명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답이 원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40대 이상의 컴퓨터 초보자 청중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초보자한테 이런 성능을 해달라는 거를 작성해줘 얘기를 한다면 청중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어린이 청중 같은 경우는 답변을 쉽고 간단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중을 얘기를 할 때 7살짜리야 10살짜리야 10살짜리 어린이에게 설명하듯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어린이 청중을 이용해서 하면 심플하고 친근감 있고 쉽게 설명해주는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 설정은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 단계별 요걸 2가지를 합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적었는데요. 세분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글을 한꺼번에 글로 이렇게 해줘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를 정해주라는 거죠. 단계별로. 그래서 첫 번째는 가로 안에 있는 계산을 해. 두 번째는 여기와 여기 계산을 해. X, Y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단계별로 두 번째는 이거 계산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하고 단순화된 표현식을 입력을 해줘가지고 이 친구한테 한꺼번에 모든 걸 뭐라고 시키지 마시고 요런 단계를 거쳐서 요런 게 나온다라는 거를 앞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미리 사전 지식으로 정보를 주시면 훌륭한 답변을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여기부터 1번 계산해, 그 다음에 2번 계산해, 그 다음에 3번은 요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런 식이야. 이런 예시를 주고 이 친구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프롬프트만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챗GPT도 인간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시면 좋다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부정문을 쓰지 말고 긍정문을 쓴다라는 건데요. 반말하지 마라고 하면 이미 반말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말을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금지어가 안 들어오고 반말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챗GPT도 반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말의 반대말이 존댓말 해 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이건 어린이 청중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습게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들었었는데 더 답변을 하면 얼마를 팁으로 줄게 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논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팁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쪽 문서를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 쪽 문화를 많이 익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예시를 미리 설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체성에 대한 예시를 밑에다가 이렇게 28살 143건 함께 뭐 이런 숫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부여하는 예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구체성에 대한 광고 문구를 적어줘, 뭐 제목을 적어줘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적어주면 훌륭한 답변이 나온다는 건 저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 설정인데요. 태스크라는 당신의 임무는 뭐뭇이다. 당신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태스크, 머스크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주면 우리 주인님이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훌륭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무 설정을 해주시고 반드시라는 표현을 평상시에도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생각 외의 논문이었는데요. 인간적인 방식. 질문을 하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논문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한번 사용을 해봐야죠. 결국은 챗GPT도 학습을 많이 하다가 보면 사람의 방식으로 점점점 접근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질문시키기입니다. 요거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요거는 훌륭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꾸 뭔가를 제가 질문을 하고 챗GPT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질문하는 질문자가 정말로 훌륭한 정보를 갖고 있고 정말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이 좋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질문자가 사전 지식이 없고 사전 경험이 없다면 이런 충분한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충분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면 거꾸로 제가 챗GPT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훌륭한 팁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구분 기호 사용하기인데요.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따옴표 같은 거는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따옴표 같은 거 이렇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동일하게 한 번씩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데 보통 글을 쭉 많은 글을 두고 구분을 지어주고 내가 질문을 해야 될 때 요거를 넣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아래 글은 블로그 글이다. 사례 같은 거 넣어줄 때요. 글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줘라고 하고 땡땡땡 치고 그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죠. 그러면 챗GPT는 훌륭하게 이걸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특정 구, 특정 문 사용해서 텍스트를 사용을 하라고 하면 이것도 사전 사례 예시를 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동화 작가다 그러면 내가 동화 작가일 때 1페이지 정도까지를 넣어주는 거죠. 옛날에 충직한 강아지 톰이랑 주인공 미미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미리 사전 지식으로 딱 주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바탕으로 글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완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1페이지에 사전된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일관되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대본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냥 무작정 동화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간단하게 동화를 쓸 수가 있다면 1페이지 정도는 그 동화 내용을 적어주라는 내용. 요거 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키워드 사전에 앞서 계속 반복됩니다. 사전에 예시를 주듯이 이것도 예시를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배낭에 보니까 선크림, 수영복, 충전기는 있어. 그래서 충전기는 필수 항목으로 하여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뭘 설명해줘,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 수영복, 충전기는 필수 항목으로 설정하고 목록을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꿀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동일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다 보면 비슷한 느낌의 글을 작성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라고 비슷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뭐뭐 헬스에 뭐뭐 어쩌고에 뭐뭐 한미 이런 글을 사전에 미리 많이 주고 여기에 맞게끔 제공된 텍스트 기반을 동일한 언어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본을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미리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사례 대본을 미리 얘한테 주고 나면 친구는 거기에 맞게끔 훌륭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논문 꿀팁이었고요. 이거는 논문은 아닌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해보다 보니까 재밌게
쉽게 적용되는 게 볼 수 있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인데요. 막 답변하다가 얘가 답변을 안 해줘. 그랬으면 요즘에 나온 게 구글에서 나온 게 제미나이인가요? 제미나이는 할 수 있던데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되시면 차근차근하게 생각 한번 해보자 라고 얘한테 한번 인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아까 머스트 너의 임무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끝자리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쭉 지켜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해서 또 프롬프트 책자도 사실은 전자책도 많이 팔리고 했었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초반에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틈새 시장이 열려서 그렇게 팔렸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앞서 설명드린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바뀌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하나의 공식을 찾아서 이 공식대로 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얘가 점점점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사람과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나는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만의 특징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챗GPT 그중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프롬프트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들을 많이 하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 또 관련된 AI를 운영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